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이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예전에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생소한 거,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중간고사 1단원이고요. 무리수 파트입니다. 무리수 파트. 무리수와 실수, 실수와 무리수 그 단원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그림은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모눈종이 위에 사각형 OABC와 사각형 OADE를 각각 그린 것이다. 사각형을 그렸는데 그 포인트들은 모눈종이에 정확하게 격자점 위치에 딱딱딱 이렇게 있는 거죠. 꼭지점들이. 그래서 사각형 OABC의 둘레의 길이가 8루트 5일 때 사각형 OABE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둘레를 주고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모는 종이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고, 그죠? 모는 종이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고, 사각형을 그렸다 그랬네. 여기 특별한 사각형에 어떤 사각형의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뭐 마름모인지 아니면 뭐 평행사변형인지 뭐 사다리꼴인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요 교점들에 이렇게 이 모는 종이의 격자점 위에 점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자세하게 나온 조건처럼 딱 보이는 둘레의 길이가 8루트 5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OABC의 둘레 길이가 8루트 5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칠한 부분, 이 평행사변형이죠. 그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좀 높이나 밑변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한 친구들은 이거 뭐 함수로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고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될 거예요. 아마 엄청 많이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OABC의 둘레 길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 둘레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탁 덮어보면은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이 OABC가 정사각형이라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놈은 그렇게 바로 정사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안에 있는 OABC 도형이 정사각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이라는 변의 길이를 그냥 우리는 4로 나누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2 루트 5.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2 루트 5인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좀 전에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데요.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하고 여기를 2A라고 하면 요쪽 길이는 A 루트 5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2와 A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이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피타고라스는 옛날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 다양한 연습을 시키지 않거든.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고 자연수 정수들로 이루어진 것들만 가지고 쫙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무리수가 나오는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를 찾긴 했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도 피타고라스에서 증명하던 방식인데요. 이렇게 도형을 잘라놓고 보면은
이렇게 잘라야죠.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자 여기도 한 번 더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연장선, 자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좀 안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사각형 부분에서 이 부분을 떼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여기를 떼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를 떼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됐어요? 십자가 모양이 됐는데 어쨌든 이 정사각형 모는 종이 격자가 5개가 됐죠. 그죠? 모는 종이 하나의 넓이는 얼마냐 하면 자, 이 전체 둘레가 요거기 때문에 요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2 루트 5의 제곱이니까 4, 5, 20이 되고요. 그러면 이 모는정이 한 칸의 넓이는 얼마냐 하면 한 칸의 넓이는 요걸 5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5로 나누면 한 칸의 넓이가 4가 되고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가 된다라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모는 종이의 한 변 또는 모는 종이 한 칸의 넓이 이 부분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정보를 잘 사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더 큰 정사각 평행사변형 그죠? 얘는 이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밑변 이 길이를 알아냈어. 이 길이가 지금 얼마였냐 하면 2 루트 5였단 말이에요. 2 루트 5. 밑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높이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로 올까? 요점으로 올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요점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 자, 이렇게 어디로 올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수선을 그어 봅니다. 요점으로 온다 그러면 요점으로 온다 그래도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렇게 요점으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수선을 하면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선행한 친구들은 이 직선의 이름을 찾고서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뭔가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나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거죠. 첫 번째 방법.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사각형을 덮어서 이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빼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빼도 되겠구나. 이거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빼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 부분을 다 빼는 거죠. 이 부분을 위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면은 원래 그 직사각형,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부분 빼고 요 부분 빼면 결국은 요 부분이 남는 거죠. 그죠? 요만큼이 남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요만큼이 이렇게 남아요. 이게 아홉 칸이에요. 아홉 칸. 하나의 넓이가 지금 4인데 요게 아홉 칸이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4, 9, 36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도형을 배웠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세요. 여기도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에 합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파내서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우리는 구해야 될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사각형과 원래 있던 정사각형 요 넓이를 합쳐주면 전체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고요, 4고요. 두 칸이니까 여기도 2, 4. 따라서 요 부분의 넓이는 4, 4, 1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의 넓이가 필요한데, 요 부분의 넓이는 아까 구했잖아요. 요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5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4, 5, 20, 20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6과 20을 더해도 36이 됩니다. 그죠?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잘라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형에서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정사각형 하던 것처럼, 정사각형 하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르고요. 여기서 요렇게 자르고요. 끝까지 자릅시다. 이제 내가 방법을 터득했어. 이 끝까지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다 붙이면 이 실루엣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만큼을 잘라내고 그놈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형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살아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도형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자, 여기도 이만큼을 잘라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되는데 이 잘라낸 부분 말이죠. 그죠? 이거 이런 식으로도 선택이 될까? 아, 안 되네. 자, 여기 잘라낸 부분은 이렇게 지울 수 있나 그러면 여기 지우기가 좀 작네. 자, 여기 이렇게 지워 보니까 이제 좀 명확해졌네요. 그죠? 자, 이 바깥에 있는 파란색 부분 요렇게 둘러싸인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사각형이 몇 개인지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죠? 아홉 개죠. 똑같죠. 그죠? 아홉 개.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덮어서 하는 방법도 좋고요. 여기 사각형을 덮어서 하는 방법 아까 설명했나? 덮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덮어서 덮어서 아까는 잘랐군요. 그죠? 잘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 빼내고요. 요 부분 빼고요. 요 부분 빼고 요쪽 부분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를 한 눈금이 2니까 여기가 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눈금이 2니까 2, 5, 10 여기는 10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60입니다. 60. 그리고 여기는 2, 여기는 4. 2, 4, 8. 8의 반, 4를 빼면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4겠지. 그럼 16 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하면 8이에요. 여기는 2, 8에 16. 여기는 그러면 넓이가 8이 되겠네. 8, 8. 그래서 또 여기도 또 2, 8에, 아이고, 이거,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자, 4가 2개니까 4, 4, 16이 아니고 4가 2개니까 8을 빼고 8 2개니까 2, 8에 16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60에서 얼마 빼면 되냐 하면 24를 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40이니까 3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덮어서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상황이라 그러면 선행을 한 친구들은 하나의 필에 꼴쳐버릴 겁니다. 저거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막 좌표
평면을 어디다 그을까 해가지고 좌표 평면을 그어놓고서 좌표로 다 고친 다음에 직선을 씩 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막 이상한 방법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건 좋지 않고요. 중학교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지금 변 길이 구하는데 두 가지고 넓이 구하는데 세 가지니까 이것이 섞여서 총 벌써 풀이 방법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이 외에도 다른 방법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오늘은 내친 김에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사다리꼴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요. 요렇게 좌표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자, 요렇게 있는 오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 밑변에다 요렇게 둘을 자르면 뭐가 되냐 하면 사다리꼴 두 개의 합이 돼요. 사다리꼴 두 개의 합.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아마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학원 같은 데서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다리꼴과 이런 사다리꼴, 이 두 개의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이 전체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를 빼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빼면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죠?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길이 2고 요 길이는 6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8이고 그죠? 예. 여기는 다시 또 6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4고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와요. 높이까지 다. 사다리꼴의 높이 요쪽을 높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사다리꼴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에서 이 넓이 구하고요. 여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에서 이 넓이 구하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빼주는 거죠. 이 아래쪽을 이렇게 샥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아래쪽을 이렇게 딱 넓이를 빼주면 바로 이제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첫 화면에 나오는 지금 첫 화면 아닌가? 가우스의 신발끈 넓이 공식, 그죠? 가우스의 신발끈 넓이 공식으로 좌표로 해도 됩니다. 이걸 굳이 점과 직선의 수선 그어가지고 점과 직선의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직선의 이름이나 점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좌표 평면에다가 이 선까지 다 긋고 좌표 평면 이 모든 점들을 좌표화해서 직선을 식구하고 뭐 점구하고 이건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너무 많다. 얘를 왜 이게 가끔 선택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박스 쳐서 없애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36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사고력을 넓히고 창의성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 방법만 배워서 그것만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러면 수학이 암기 과목이 되는 거예요. 수학은 스터디라고 하죠. 스터디. 수학은 스터디라고 합니다. 수학은 스터디 하는 거고요. 잉글리시는 러닝 하는 겁니다. 러닝은 따라서 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수학은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스터디가 연구하다잖아요. 공부하다 뿐만 아니라. 공부하다 연구하다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스터디 하는 거고 영어는 러닝 하는 거다. 잉글리시 러닝이라고 하죠. 잉글리시 러닝. 근데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 공부하는 대학에서 막 연구하는 거는 그거는 스터디지 스터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잉글리시 러닝입니다. 잉글리시 러닝. 자, 어쨌든 말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문제는 꽤 많이 뽑아놨는데 지금 한 문제밖에 안 했는데 20분이 지났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새 유리수 요게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새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이것을 간단히 해라. 그런데 다음 조건이 되게 복잡하죠. 그죠? 요 루트 안에 있는 제곱 안에 있는 저놈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우리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들, 요놈 말이죠. 요놈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 되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